안녕하세요. 수학유입니다. 2023학년도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해볼게요. 자, 공통 4점입니다. 이제 원래 3점 쇼컷도 같이 하는데 3점 문제가 사실 스킬 쓰면 쉽게 풀릴 만한 게 없어가지고 바로 4점부터 풀이해볼게요. 자, 9번입니다. 9번이 이제 그 미분의 방정식, 부등식 활용이죠. 약간 익숙한 유형이라서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우선 fx가 항상 gx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친구는 이항을 해서 우변을 상수로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fx-gx를 hx로 치환을 하면 hx가 항상 0 이상이라는 거는 hx의 최소값도 0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hx의 최소값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hx를 구해보면 fx에서 gx를 빼는 거라서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에서 x제곱 플러스 a를 빼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 3차 함수가 언제 최소값을 가지는지를 알아보려면 역시 미분을 해야겠죠. 미분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좀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도함수가 2차 함수라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1에서 근을 가지는데요. 도함수의 부호 변화, 즉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걸 알면 그 아래에다가 원래 함수를 그릴 수가 있죠. y는 hx를 그릴 수가 있어요. 도함수 양수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고, 문제를 잘 보면 0 이상인 모든 실수에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0보다 오른쪽을 신경 써주는 게 좋겠죠. 자,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0이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여기만 봐주기로 합시다. 그럼 누가 봐도 여기 점에서, 즉 1,h1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최소값이 0 이상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식을 아까 0 이상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h1은 여기서 5-a죠. 따라서 5-a가 0 이상이려면 a는 5 이하고요. 따라서 a의 최대값은 5가 됩니다. 답은 5번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삼각함수 활용이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고요. 삼각함수 활용이라고 적을게요. 점점 평가원이 앞쪽 도형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는 추세예요. 도형 문제 좀 대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 B가 3이고요. B, C가 2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코사인 BAC를 줬죠. BAC면 여기죠. 세타라고 합시다. 자, 코사인 세타를 알고 두 변의 길이를 알면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AC를 구할 수 있는데, 단 주어는 지금 이게 끼인각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를 주어로 해서 그 식을 세워줘야겠죠. 자, 양 옆의 제곱의 합이죠. 그래서 AC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마주보고 있는 거의 제곱이에요. 분모는 2 곱하기 양 옆의 곱이죠. 그래서 AC 곱하기 3, 이게 마이너스 8분의 7이니까 계산을 해주면 AC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계산하면 여기는 5거든요. 그래서 크로스하면 8AC의 제곱 플러스 40. 그 다음에 42AC죠. 2로 나눠주면 4AC 제곱 마이너스 21AC 플러스 20이 되고요. 계산이 조금 있는데 뭐 인수분해니까요. 자, 인수분해 해주면 4AC 플러스 5 마이너스 5죠. 그 다음에 AC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AC가 5분의 4거나 또는 이제 4인데 아까 조건에 AC가 3보다 크다고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AC가 5분의 4인 건 안 되고 AC가 4인 거만 되겠죠. 자, AC가 4이려면 여기 AC가 4고요. 중점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각각 2,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물어보는 게 지금 MD죠. 여기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라서 일단 MD랑 좀 관련이 있는 길이를 구하는 게 좋아요. BM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BM의 길이를 구하려고 생각해주면 두 변의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각만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큰 삼각형에서는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알파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코사인 알파는 4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 3의 제곱이고요. 분모는 2 곱하기 4 곱하기 2겠죠. 정리하면 16 플러스 4 9 16 16분의 11이 되겠네요. 따라서 코사인 알파를 아니까 MB도 구할 수가 있죠. 자, MB의 길이는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양변 2 곱하기 2 마지막으로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알파죠. 정리하면 8에다가 2분의 11을 빼는 거라서요. 2분의 5고요. MB의 제곱이 2분의 5니까 MB는 루트 2분의 루트 5고 정리하면 2분의 루트 1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MB의 길이는 2분의 루트 10. 자, 여기서 좀 풀이가 갈리는데 원의 할성정리를 아는 친구들은 할성정리 쓰는 게 훨씬 편하겠죠. 원의 할성정리가 뭐냐면 여기 MB를 파란색으로 하면 자, 여기 파란색 곱하기 파란색은 여기 빨간색 곱하기 빨간색은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MD 곱하기 파란색 아까 2분의 10이었죠? 2분의 루트 10은 빨간색 길이 곱한 거 2 곱하기 2가 되거든요. 2 곱하기 2.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MD를 좀 편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MD의 길이는 루트 10분의 8이죠. 정리하면 5분의 4 루트 10이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역시나 원의 할성 정리를 모른다면 사실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서 빠지기도 한 내용이죠.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면 닮음으로 해도 되고 닮음으로 한다는 거는 아까 했던 내용에서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빨간 삼각형을 만들고 이렇게 파란 삼각형을 만들면 이 두 삼각형은 AA 닮음이에요. 그러겠죠? 여기 각이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각도 같겠죠? 이렇게. 그 원주각이 같으니까요. 따라서 AA 닮음이라서 아까 말했던 여기 곱하기 여기랑 여기 곱하기 여기랑 같았던 거고요. 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직접 해보고
만약 뭐 이런 닮음조차도 안 쓴다면 이제 뭐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사용하면은 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것까지 해볼게요. 2, 2구, 3이구, 여기가 2분의 루트 10이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각을 세타, 여기 알파라고 해서 여기 두 각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DM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DM이 나타내는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뭐 이렇게 보조선 그어도 되고 아니면 위쪽으로 그어도 되겠죠. 위쪽으로 그어볼게요. 이렇게. 여기 삼각형에서 여기 DM을 구하는 거죠. 자, 그 변의 길이가 하나만 나와 있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상황은 각이 두 개 나와 있어야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겠죠. 각을 두 개를 구합시다. 어디를 구할지는 뭐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게 세타라서 여기도 세타가 돼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었으니까요. 지우고 풀어볼게요.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니까 사인 세타는 자, 1-64분의 49겠죠? 그래서 8분의 루트 1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물음표 우리 DM을 구하는 거니까 DM이랑 마주보고 있는 여기 각도 구해야 돼요. 이 각은 베타라고 합시다. 여기는 여기랑 똑같기 때문에 코사인 베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여기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코사인 베타를 구하면 4분의 10 플러스 9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죠. 정리하면은 이거 2분의 5죠. 2분의 5에다가 5를 더하니까 2분의 15고요. 분자는 3루트 10 한 번 더 약분돼서 정리하면 2루트 10분의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역시나 코사인 베타를 알면 사인 베타를 구할 수 있겠죠? 사인 베타는 1 마이너스 제곱을 해주세요. 4 곱하기 10분의 25 루트 씌워줘야 되고요. 정리하면 약분되죠. 5, 2 그래서 1-8분의 5라서 루트 8분의 3이겠죠? 이렇게 뭐 유리하는 뭐 계산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두 각이랑 이제 하나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식을 세우면 자 사인 베타 분의 베타가 마주보고 있는 거는 DM이죠. MD죠, MD.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분의 세타가 마주보고 있는 거는 여기 길이 2죠, 2. 자, 계산해 줄게요. 사인 베타는 2루트 2분의 루트 3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8분의 루트 15 분의 2가 되겠죠. 자, 정리하면 MD는 루트 15분의 16에다가 2루트 2분의 루트 3을 곱하는 거라서 정리해주면 8, 5라서 루트 10분의 8인데 유리화 시키면 아까랑 똑같이 나오죠. 5분의 4루트 10이 나와요.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할선 정리를 아는 게 편하겠죠, 사실. 자, 넘어갈게요. 11번. 뭐 속도와 거리 문제인데 뭐 그렇게 어려웠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수투 맨 끝부분이라서 아직 개념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일단 t가 0일 때 이제 원점을 출발하는 두 속도가 나와 있죠.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건 속도 뭐 x1t라고 하면 위치 x1t라고 하면 이게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x1t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속도를 부정적분을 하면 되겠죠. v1을 부정적분한 거를 x1t라고 하면 2t 마이너스 2분의 1t 제곱이고요. 원점 출발했다고 하니까 따로 적분상수는 안 붙겠죠. 이게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면은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할게요. t제곱 4t가 0이라서 x가 0 또는 3인데 원점 출발한 후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시간이니까 x가 4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물어보는 건 t가 4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점 q가 움직인 거리 물어봤죠. 따라서 점 q가 움직인 거리는 0부터 4까지 3t. 물론 거리니까 뭐 절대값 씌워야 되는데 어차피 양수라서 뭐 별 의미는 없죠. 그래서 2분의 3t 제곱인데 0부터 4까지니까 2분의 3에다가 16. 그러면 2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답은 5번입니다. 자, 12번 풀어볼게요. 12번은 등차수열 문제죠. 특히 이제 요즘 자주 나오는 이렇게 막 절대값을 씌운 형태로 부호 따지는 문제인데, 자, 일단 공차를 3이라고 줬고요. 가 조건을 보면은 A5랑 A7의 곱이 음수라는 건 둘의 부호 다르다는 거죠. 근데 공차가 양수라서 예를 들어 A5가 양수인데 A7이 음수가 될 수는 없고요. 반드시 A5가 음수고 A7이 양수가 돼야 돼요. 따라서 A5는 무조건 음수고 A7은 무조건 양수라는 거. 자, 두 번째. 나 조건을 풀면은 일단 절대값이 있으니까 차분하게 다 풀어볼게요. 특히 뭐 1부터 6까지밖에 안 되니까 일일이 다 적어봅시다. 나 조건을 풀면 K에 1부터 대입하면 절대값 A7, A8, A12까지 가겠죠? 그리고 우변은 2K에다가 대입하는 거라서 A2, A4, A12까지 가겠죠? 마지막 절대값 A12 이렇게. 따라서 좀 소거되는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짝수 8, 10, 12 8, 10, 12가 사라지고요. 이제 나머지는 절대값이 다 씌워져 있기 때문에 좀 부호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데요. 아까 말했듯이 A5가 음수라는 거는 사실 A1부터 A4까지가 다 A5까지가 다 음수란 얘기고, A7이 양수라는 거는 지금 공차가 3이니까 A8도 양수고 계속 다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A7은 양수, 9도 양수, 10도, 11도 양수. 반대로 A2는 음수, A4도 음수고 A6은 여기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는 부호를 몰라요. 이게 좀 포인트죠.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모른다. 결국에 이제 A6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파악하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정리를 좀 해보면 A7, A9, A11은 그대로 나오겠고요. A2, A4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오로지 A6만 아직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 그대로 달아둔 상태고, 자, 우리는 지금 A6의 부호가 궁금한 거니까 모든 일반항을 A6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첫째 항으로 다 바꾸는 게 아니라 문제 상황에 맞춰서 A6을 물어봤으면 다 A6으로 고쳐주는 게 포인트겠죠. 따라서 A7, A9, A11을 전부 A6으로 고치면 A6 플러스 3, A6 플러스 9, A6 플러스 15가 되겠죠. 자, 뒤에도 마찬가지인데요. A2는 A6 마이너스 12, 그 다음 A4는 A6
마이너스 6이겠죠? 마지막으로 절대값 A6. 자, A6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항되면 5A6이랑 자, 상수항이 지금 왼쪽은 3, 9, 15라서 27이죠. 오른쪽은 이게 마이너스라 플러스 18 플러스 6이라서 24예요. 넘어가면 플러스 3. 이 절대값 A6. 자, 여기가 포인트인데 케이스 뭐 나눠서 해야겠죠. A6이 양수일 때랑 A6이 음수일 때인데 만약에 A6이 양수라면 5A6 플러스 3이 A6인데 A6은 음수가 나와버리죠. 왜냐면은 4A6이 마3이니까 이 친구는 안 되고요. A6이 음수여야겠네요. A6이 음수면 마이너스 A6으로 나오겠고요. 자, 6A6이 마3이라서 A6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우리가 아까 케이스 나눠준 대로 A6은 음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끝났습니다. 문제에서 A10을 물어봤으니까 A10은 A6에다가 12를 더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2분의 23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13번. 뭐 약간 특이하다고 할 수도 있는 문제긴 한데 사실 뭐 옛날 기출에는 많이 나왔던 문제라서요. 일단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다는 거는 모든 점의 좌표를 다 구한다는 생각으로 가는 게 좋아요. 일단 한 점이 있어요. 발문 잘 읽으면서 풀어야겠죠. A를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이죠. 따라서 A가 64,2의 64제곱이라고 하면 X축에 평행하다는 건 Y좌표가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Y좌표가 2의 64제곱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의 64제곱이라는 거는 16의 16제곱이에요. 따라서 X는 16이 되겠죠? 이렇게 바로 하면 좀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P1을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을 Q1이라고 하죠. 따라서 여기는 이제 X가 똑같죠, 반대로. 16,2의 16제곱이겠고 자, P2까지만 해봅시다. P2는 역시나 또 Y가 똑같으니까 2의 16제곱인데 2의 16제곱은 16의 4제곱이죠. 따라서 여기는 4예요. 그럼 좀 이제 규칙이 보이죠? 16, 4니까 우리가 아는 수열일 테니까 이건 등비 수열이겠죠? 따라서 Q죠? 아무튼 뭐 Q도 똑같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QN의 X좌표가 XN인데 XN을 세팅할 수 있죠. XN은 Q1의 X좌표가 16이니까 첫째 항은 16이고 아까 그 P처럼 Q도 항상 X좌표가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4분의 1에 n-1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 걱정되면 뭐 Q2도 구해볼 수는 있겠죠. Q2도 구하면 뭐 4,2의 4제곱이니까 역시나 X좌표가 공비가 4분의 1이에요. 따라서 이게 K분의 1보다 작아지는 n의 최소값이 6이래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n의 최소값이 6이라는 건 n이 6일 때는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근데 최소값이 6이라는 건 자 반대로 n이 5면은 이 부등식이 성립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n이 5일 때도 성립해버리면 최소값이 6이 아니라 5가 될 테니까. 그래서 n이 5일 때는 이 부등식이 성립하면 안 돼요.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면 되겠죠. 따라서 요 식 둘 다 만족하는 K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K는 16분의 4의 n-1제곱이죠.
n에 6을 대입해야 되니까 5죠. 5. 여기가 5. 따라서 이거는 4의 세제곱이라서 64가 되겠고요. 자, 여기 아래도 n에 5를 대입하면 4제곱이죠. 정리하면 k는 16분의 4의 4제곱이죠. 따라서 이거는 4의 제곱이라 16이에요. 정리하면 이건 k가 더 크거나 같아야죠. 정리하면 k가 16 이상 64 미만인데 이제 k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k의 개수는 64에서 16을 빼면 얼마죠? 48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답은 1번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결국엔 등비수열 문제였는데 조금 추론하는 좀 지수함수 문제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14번은 사실 미분, 적분 다 쓰죠. 엄밀하게는 미분 그래프 활용 문제인데요. 좀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특히 선지들이 조금 평가원에 잘 안 내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사람이 느끼기에 따라 다 다를 것 같고요. 일단 해봅시다. 우선 fx가 연속이고요. hx, gx가 3차 함수예요. 자, 3차 함수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죠.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gx가 연속이라는 걸 쓰면 구간별 함수 연속이죠. 0, 0을 대입하면 0부터 0까지는 적분이 0이잖아요. 따라서 g0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gx는 미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함수도 연속이 돼야겠죠. 그래서 g'x를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fx, fx고요. 역시나 gx가 연속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미분도 가능하겠지만 0, 0을 대입을 하면은 f0도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사실 정확한 우극한인데 fx도 연속이라서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가는 거랑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가는 fx를 비교를 하는 건데 사실상 좌극한이나 함수값이나 우극한이 다 같죠. fx가 연속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f0 마이너스가 사실 그냥 f0이에요. f0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f0 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f0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저도 좀 처음에 착각을 했고 이렇게 착각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길래 혹시 미적분을 배운 친구라면 이기도 함수도 배웠을 거예요. 이기도 함수를 구하면 마이너스 f'x고요. f'x죠. 사실 꼭 이기도 함수라고 생각 안 하고 g'x를 hx라고 하면은 사실 그냥 h'x인 거잖아요. 역시 이 친구도 다함수라서 연속이고 미분도 가능해야 돼요. 근데 지금 f'x는 연속이라는 말이 없죠. fx가 연속인 거지 f'x가 연속인 건 아니라서 여기서도 이거 둘이 0 대입해서 같으려면 f'0도 0이어야 되는 거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되고 아무튼 f0은 0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이게 아래는 지울게요. 두 번째, 니은 f가 극대값을 가지냐. 우리 gx로 표현되어 있던 fx를 다시 fx로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에 따르면 f0이 0이라는 건 g'0도 0이라는 거죠. 따라서 g0도 0이고 g'0도 0이려면 gx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으로 세팅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g'x는 3x제곱 플러스 2ax가
마이너스 fx가 되는 건데요. 자, 이제 이걸 다시 fx를 주어로 표현을 해주면, 자,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fx가 3x제곱 플러스 2ax죠. 따라서 fx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ax가 돼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x가 0 이상일 때는 뭐 fx랑 3x제곱 플러스 2ax가 그대로겠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fx로 표현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그려보면은 극대값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한 번에 막 그리긴 힘들고, 축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3분의 a고요. 여기 아래 거의 축의 방정식도 마 3분의 a예요. 사실 뭐 마이너스만 씌운 거니까 x축 대칭이라서 축의 방정식은 같겠죠? 따라서 이 축의 방정식이 이 0을 경계로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케이스를 나눠봅시다. 첫 번째, a가 양수면 아까 말했던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3분의 a라서 이 친구는 음수예요.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x가 음수인 부분을 봐볼게요. 일단 최고차항이 음수라서 위로 볼록이죠. 근데 축은 음수라는 거. 따라서 이런 식으로 0을 지나요. 기억에서 f0이 0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양수일 때는 이거 그냥 뒤집은 형태, 원래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이 부분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두 번째, 만약 a가 음수라면 축의 방정식은 x는 마 3분의 a니까 반대로 축이 양수일 거고요. 그려보면, 자, 축이 양수니까 x가 음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x가 양수인 부분은 이 친구를 x축 대칭을 시키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자, 둘 다 극대값을 가짐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은 이제 맞다고 좀 착각하기가 쉬운 게 a가 0일 때를 안 했죠. 좀 이렇게 대놓고 판례를 드는 문제는 평가원에서 최근에 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봐봤는데 이제 이게 출제 의도가 맞는 것 같고요. a가 0이면 사실 그냥 마 3x 제곱 3x 제곱이라 그래프가 되게 편하게 나오죠. 그냥 이렇게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a가 0이면 극대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판례 때문에 틀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래도 이미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케이스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를 나누다 보면은 뭐 a가 0인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뜬금없이 판례를 드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나름 배려를 해줬다고 생각은 해요. 자, 디귿을 풀어볼게요. 자, 디귿은 F1이 2랑 4 사이에 있는 거죠. 자, F1이면 그 아까 위에 있는 식에다가 여기 대입을 해주면 3 플러스 2a라서 결국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 사이에요. 자, 뭐 아까 케이스 나눈 대로 한번 해봐야겠죠. 여기 케이스에 바로 풀어보면, 자, 첫 번째, a가 양수라면 실질적으로 a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1 사이고요. y는 x가
y는 x랑 실근의 개수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따라서 여기 아래에선 하나에서 만날 거고요. 0에서도 만나죠. 네, 쟁점은 여기서 만나냐 안 만나냐인데 이걸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미분계수만 비교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방정식 세워가지고 직접 해도 되고. 2017년 9월에 나온 소재죠. 그 문제도 두 가지 풀이로 가능했는데 이 문제는 미분계수만 써도 엄밀하게 할 수 있어서 뭐 둘 다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분계수로. 자, 미분계수를 비교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가 기울기가 만약 1보다 크면은 안 만나요. 그죠? x가 0보다 큰 쪽에서 안 만나고 기울기가 1보다 작으면 만나게 될 거예요.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울기가 1보다 크냐 안 크냐만 따지면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y는 x니까 기울기가 1이잖아요. 자, f'0 플러스는 자, 여기다가 미분해서 0을 대입하면 2a죠. 2a가 1보다 크냐 작냐를 따지면 a는 아까 2분의 1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1보다 작아요. 그럼 여기 두 번째 요 경우겠죠.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반드시 오른쪽에서 하나가 더 나오게 돼서 실근이 3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겠죠. y는 x랑 비교를 하는 건데 뭐 여기서는 무조건 만날 거고 그리고 왼쪽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만 비교하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생겨야 만나겠죠. 따라서 여기 0 왼쪽에서 기울기가 1보다 작아야 돼요. 똑같이. 자, a가 음수고 a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 사이니까 실질적인 a의 범위는 2분의 1부터 0 사이겠고요. 자, x 왼쪽에서 기울기는 f'0 마이너스인데요. 그 말은 여기다가 대입해야겠죠? 마이너스 2a겠죠? a가 2분의 1보다 크니까 이 친구도 1보다 작아요. 역시나 근이 3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 둘, 3개겠죠? 그리고 뭐 여기는 말할 것도 없이 애초에 0에서 기울기가 0이 나와버리니까 당연히 아까 논리대로 기울기가 1보다 작으니까 3개의 교점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D교사 맞습니다. 자, 이렇게 미분계수 정의를 써도 되고 이제 아니면은 방정식을 풀어도 되는데요. 뭐 방정식은 그냥 계산해서 하는 거죠. 지금 첫 번째 경우를 보면은 이미 왼쪽에서 2개 나오는 거는 직관적으로 확인했으니까 오른쪽에서 하나만 더 나온다는 걸 보이면 돼요. 따라서 x가 0보다 클 때 fx 요거랑 비교하면 되겠죠. 3x 제곱 플러스 2ax가 x랑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면 x로 묶어내면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근이 x는 0이랑 또는 x가 3분의 1-2a인데요. 이미 0은 뭐 나오는 거 확인했고 3분의 1-2a만 0보다 큰지를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a가 2분의 1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1-2a는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3분의 1-2a도 역시나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근은 3분의 1-2a인데 이 친구는 양수라서 서로 다른 3개의 실근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 사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상황이 대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5번입니다.
해보면 뭐 항상 나오는 수열의 기납적 추론이죠. 일일이 좀 대입해보면서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건데요. 자, 일단 A1이 0이라는 조건을 줬고요. A2부터 해봅시다.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A2는 A1에다가 자 A1이 0 이하거든요. 0이니까 K 플러스 2를 더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K 플러스 1이 돼요. 두 번째 n에 2를 대입하면 A3가 나오죠. A3는 그 전 거 A2에다가 뭘 더할지는 그 A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A2가 K 플러스 1분의 2였으니까 양수죠. 따라서 양수면 아래 걸로 오히려 K분의 1을 빼야 되니까 정리하면은 K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K분의 1을 빼야겠죠. 역시나 또 A4를 구하려면 그 전 거, 즉 A3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는 게 중요하죠. 자, 분모가 더 작아지는 걸 뺐기 때문에 실제로는 K분의 1이 더 크죠? K 플러스 1분의 1보다는. 그래서 이 친구는 음수예요. 음수면 위에 걸로 다시 K 플러스 1을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하는 식으로. 좀 느낌이 오죠? 계속 좀 반복되는 형태로 나오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이런 식인데 자 A22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A1이 0인데 A22도 0이라는 거는 지금 한 칸을 갈 때마다 K 플러스 1을 더하거나 아니면은 K분의 1을 빼는 형태인데 총 이 액션을 21번을 했다는 거죠. 그러겠죠? 좀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A1이 이렇게 있는데 A22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한 번 갈 때마다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하거나 아니면 K분의 1을 빼는 형태인데 이 징검다리, 즉 액션을 총 21번 했다는 거잖아요. 21번을 했더니 0이 나왔다는 거죠. 왜냐면 0에서 다시 0으로 갔으니까요. 그래서 21번을 했더니 0이 나왔다. 그 말은 주기가 20일의 약수라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기가 20일의 약수. 자, 왜냐면 만약에 주기가 4라고 하면 4의 배수만큼 0이 나오겠죠. 근데 21은 4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21번을 즉 22번째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A22가 0이 되려면 주기는 21의 약수여야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주기는 1이거나 3이거나 7이거나 21일 중 하나겠죠. 자, 케이스를 4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사실 주기가 뭐 1인 거는 뭐 말이 안 되니까 그러려면 A2도 0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아까 A2는 양수여야 되니까 0이 될 수 없겠죠. 주기가 3, 7, 21일 수 있겠네요. 자, 케이스 나눠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주기가 3이라면 3번을 더한, 즉 첫 번째로는 K 플러스 2를 더하고 다시 K분의 1을 빼고 다시 K 플러스 2를 더한 게 0이라는 거죠. 이게 한 주기니까 정리하면 K 플러스 2를 2번, K분의 1을 한 번 더한 거라서 정리하면 K가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주기가 7이라면 K 플러스 2를 더하고 다시 K분의 1을 빼는 거를 계속 7번 반복해서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K 플러스 1분의 1은 몇 번 더하고 K분의 1은 몇 번 뺐을까요? 자, 시작이 K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계속 간다고 치면 결국에는 마지막은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하는 걸로 끝나겠죠. 따라서 K 플러스 1을 4번을 더한 거랑 K분의 1을 3번 뺀 거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죠. 좀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이제 여기가 0이라면 자, 처음에 K 플러스 2를 더하죠. 그리고 좀 더 큰 걸 빼요.
다시 더하고 큰 걸 빼고 다시 더하고 또 큰 걸 빼고 그러다 보니까 7번째에 다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겠지만 더한 거는 4번이고 뺀 거는 3번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따라서 항상 더한 게 뺀 것보다 한 번 더 많구나. 아무튼 뭐 이 식을 풀면은 4K가 3K 플러스 3이기 때문에 K가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주기가 21이었다면 아까 규칙 찾았죠. 항상 더한 게 뺀 거보다 한 번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한 거는 11번이고 K분의 1 뺀 거는 10번이겠죠. 정리하면 K는 10이 되겠죠. 따라서 모든 K의 합은 1이랑 3이랑 10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14가 나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점 넘기고 4점짜리부터 바로 풀어볼게요. 20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자, 일단 이런 문제는 바로 도함수를 구하는 식으로 푸는 게 좋아요. gx를 바로 미분을 하면 이거 바로 미분할 수 있어요. 속함수가 절대값 ft이기 때문에 뭐 ft가 언제 양수냐 음수냐를 따지기 전에 그냥 이렇게 절대값으로 한꺼번에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친구가 x는 1에서 1이랑 4에서 극소니까 각각 절대값 fx 플러스 1이랑 절대값 fx를 둘 다 그려봐서 좀 비교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하면 절대값 fx 플러스 절대값 fx를 먼저 그려볼게요. 최고차는 계속 2니까 아래로 블록이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자, 절대값 fx 플러스 1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왼쪽으로 1만큼 간 함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제 빨간색에서 색깔을 줄게요. 빨간색에서 검정색을 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부호 변화를 판단해 봅시다. 자, 여기는 지금 아래에서 위에 거를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겠죠? 부호가 마이너스. 여기까지가 마이너스겠죠? 자, 이 점선 넘어가는 것부터는 빨간색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걸 빼는 거예요. 여기는 다 플러스죠. 여기까지. 다시 점선 넘어가면 빨간색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시 마이너스고 또 점선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극소란 거는 도함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점이니까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점이라서 여기가 1이랑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값 fx라는 거는 그 2차 함수의 절대값이니까 가운데 선대칭이죠. 그래서 이 1이랑 4라는 점도 여기 가운데 선대칭이에요. 2분의 5겠죠? 그래서 이 두 지금 상황은 2분의 5에 대해서 대칭인데 fx 식을 뽑아내야 되니까 조건을 생각해주면 축을 보는 게 좋겠죠. 축. 여기 빨간색 함수의 축이랑 검정색 함수의 축을 생각을 하면은 자, 빨간색 함수는 검정색 함수를 왼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 이 간격이 1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두 그림은 2분의 5에 대해서 선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절반은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지금 축이 2분의 5인데
오른쪽으로 2분의 1만큼 보낸 게 여기 검정색 함수의 축이라서 절대값 fx는 x는 3에 대해서 선대칭이에요. 그 말은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 x는 3이라는 거겠죠. 따라서 fx는 최고차항 2고 x마 3의 제곱꼴로 그 세팅해 줄 수 있겠죠. 플러스 c로. 자, 이제 c를 구하려면 아까 나왔던 조건 1에서 지금 교점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말은 절대값 색깔을 줄게요. 절대값 fx 플러스 1이 1일 때, 즉 절대값 f2랑 절대값 f1이 같다는 건데, 지금 그림 보면 알겠지만 fx는 그 절대값 fx 플러스 1, 즉 빨간색은 지금 위로 볼록이니까 x축에 되게 대칭이 됐어요. 즉 fx가 음수라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 거라서 이 친구는 절대값 풀릴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고요. f1은 그냥 원래 fx랑 똑같죠. 따라서 그냥 f1이다.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f2는 2 플러스 2 플러스 c, f1은 8 플러스 c죠. 그래서 c를 계산해보면 c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c가 음수해야겠죠. 그래야 아래로 내려가서 오히려 접어진 형태가 되고, c가 마이너스 5면은 f0도 구할 수가 있겠죠. f0은 18 마이너스 5라서 13이 됩니다. 사실 뭐 이런 형태는 굳이 이제 하지 않았는데요. 왜냐면 이런 형태는 극소를 두 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엄밀하게는 다 비교해봐야 되긴 하겠죠. 그럼 지금 해보면, 자, 이렇게 fx가 접어지는 형태가 아닌, 즉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나오면, 자, 이게 절대값 fx라고 합시다. 그러면 절대값 fx 플러스 1은 이렇게 1만큼 평행이동 한 거고요. 지금 아래에서 위에 걸 뺀 부호를 비교해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극소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21번입니다. 21번은 이제 정수가 되도록 하는 로그 계산 문제인데요. 사실 뭐 많이 나오는 유형이긴 한데 이렇게 21번으로 나오는 거는 옛날에 가형 시절 이후로는 좀 오랜만이긴 한 것 같아요. 일단 정수라는 거는 K로 잡아야죠. 이미 N이 문자로 있으니까 K라고 해주면 좀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N이 중요한 거니까 N을 구하려는 거잖아요. 자, N으로 정리를 해주면, 자, 양변을 4로 나눕시다. 그 다음에 64를 밑으로 씌워주면 64의 4분의 K가 되고요. N으로 정리해주면 이게 4N 플러스 16이고요. 이 친구는 2의 2분의 3K 제곱이죠. 자, 양변에 4를 나눌게요. 그러면 N 플러스 4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최종적으로 N은 2의 3분의 2K 플러스 2제곱 분의 3에다가 4를 빼는 식으로 정리가 돼요. 이 되죠? 자, 이 친구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 1000 이하의 자연수. 결국에는 K도 정수잖아요. 우리가 K를 정수로 잡았으니까. 그래서 K가 어떤 정수가 돼야 N이 자연수가 나올 거냐를 생각해보면 뭐 K에다가 1부터 대입해보는 시도를 하겠죠. K2를 대입하면 N은 2의 2분의 3 플러스 2 분의 3 마사가 되기 때문에 뭔가 좀 두 가지 포인트를 얻는데요. 첫 번째는 K가 홀수여버리면 여기가 유리수가 되기 때문에 그 정수가 아닌 유리수 지수는 무리수가 돼버리잖아요. 따라서 N이 자연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K는 짝수여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K가 양수여 버리면 여기 분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 n값이 자연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유리수가 나와버리겠죠. 따라서 K는 2의 배수, 즉 짝수면서 음수여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되고 K가 마이너스 2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는 거. 자, K가 마이너스 2면은 2의 마이너스 세제곱 플러스 2죠. 따라서 6 마이너스 4라서 2. 자연수 잘 나오네요. 따라서 K가 마이너스 2. n이 2. n을 구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K가 마 4라면 2에 마이너스 6 플러스 2. 따라서 3 곱하기 2의 4제곱이니까 16이죠. 마이너스 4. 역시나 48에다가 4를 빼는 거니까 44겠죠. 자, K가 마이너스 6이라면 2에 마이너스 9 플러스 2. 3 곱하기 2의 7제곱이죠. 2의 7제곱은 128이죠. 따라서 128에다가 3배면은 384죠. 384에다 4를 빼는 거니까 380이다. 언제까지나 계속 할 수 없고 n이 1000 이하니까 뭐 1000 전까지만 하면 되겠죠. K 마팔 해봅시다. 사실 엄청 빠르게 커져가지고 마팔 넣으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2에 12제곱 플러스 2 3인데 이거는 3 곱하기 2의 10제곱이니까 1024거든요. 이미 계산해봐도 1000을 훨씬 넘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3000을 넘어가 버리니까 이 친구부터는 이제 안 되겠죠. 따라서 2랑 44랑 380만 더하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게 좀 많다면 이렇게 일일이 더해도 되지만 일단 다 더하면은 426이고요. 이제 여기 앞에는 지금 등비수열이죠. 공비가 2의 세제곱, 공비가 8인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첫째 항이 6이고 공비가 8이니까 8의 세제곱 마이너스 1, 8 마이너스 1 에다가 마사는 따로 계산해주는 식으로, 마사가 3개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괜찮겠죠? 근데 사실 뭐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일일이 더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2번. 이제 사실 극한의 형태인데요. 상당히 비주얼이 어려워 보이죠. 사실 뭐 이 정도는 옛날에 가형에서도 많이 나왔던 형태이긴 한데 이제 공통으로 바뀌고 나서는 처음이라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뜯어보면은 그렇게 뭐 발상을 요구하거나 케이스를 복잡하게 나누는 문제는 아니라서 일단 좀 비주얼에 압도당하지 않고 좀 차분하게 했으면 좀 실마리를 얻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fx가 2차 함수고요. 뭐 3차 함수로 구간별 함수로 주어져 있는 느낌이죠. 자, 좀 무지막지한 극한식 하나가 있는데 바로 유리화해도 되고 아니면 일단 뭐 0분의 0꼴인지를 캐치하고 유리화를 했어도 뭐 괜찮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0분의 0꼴인지를 봐야 되는데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겠죠. 근데 이게 항상 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게 나와 있는데요. t가 마3이랑 6에서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 말은 즉슨 t가 마3이랑 6에서는 분자가 0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야 극한이 존재하지 않겠죠. 뭐 정확한 우극한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선 0이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게 편하니까 이제 점점 케이스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자, 해봅시다. 일단
분자 0을 대입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분자 0을 대입을 하면은 절대값 g-3 x랑 t랑 섞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건데 문제에서 g-3은 0이거든요. 캐치를 했으면 좋았겠죠. 사실 이제 이 친구 0이다. 결국에는 루트 gt의 제곱 마이너스 gt가 이제 0이 되냐 안 되냐를 말하는 건데, 유리화 해봐야겠죠. 자, 유리화를 하면 절대값 gx gt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gt의 제곱이 있는데, 사실 뭐 gt가 어차피 절대값 gt는 양수니까 그냥 gt의 제곱이라 해도 괜찮겠죠? 사라져요. 분모 자리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랑 이제 방금 곱해지는 거 절대값 gx 플러스 절대값 gt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값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우선 x가 마 3일 때를 생각해보면 이미 지금 분모에 x 플러스 3의 제곱이 즉 0인자라고 하죠. 0인자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분자에도 0인자가 두 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 x가 마 3으로 갈 때, 이미 뭐 x가 마 3으로 갈 때 x 플러스 3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fx가 x 플러스 3을 하나 이상을 가져야 되는구나. 두 개 이상을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gx, 즉 fx는 일단 x 플러스 3을 하나는 가져요. 자, fx가 2차 함수기 때문에 뒤에는 x 마 c라고 하면, 자, 해봅시다. 여기가 얼마로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x를 마 3으로 보내면 이 친구는 0 돼버린다고 했죠? 아까 g 마 3은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만 남냐면 루트 gt의 제곱은 절대값 gt랑 똑같죠? 그래서 이 절대값 gt만 남아요. 그래서 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 친구가 0으로 가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야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뭔가 발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마 3이랑 6에서만 gt가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 정리해 볼게요. t가 마 3과 6에서만 gt가 0이라는 거 이해되죠? 이미 아까 마 3에서는 0 나온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6에서만 gt가 0이 나온다는 거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6에서는 gx가 여기 x 플러스 a fx 마 b라서 6을 대입을 하면 6 플러스 gx를 생각을 해보면 x 플러스 a, 그 다음에 fx가 지금 이거거든요. 따라서 fx 마 b는 x 플러스 3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x 마 b 마 c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6에서만 0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참고로 이건 x가 양수일 때죠. 근을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a, 음수라서 뭐 볼 필요 없죠. b 마이너스 3, b 플러스 c, 둘 중에 하나가 6이어야 되고 6 하나밖에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좀 모순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죠. 왜냐면 b는 3보다 크기 때문에 b마 3은 양수인데 b 플러스 c는 무조건 b마 3보다는 클 거예요. 큰 게 아니라 이제 크면 안 되니까 이 둘이 같아야겠죠. 같으면서 동시에 이 친구가 6이어야 한다는 거. 조건 두 가지를 얻죠. b가 9라는 거랑 c가
마 3이라는 거. 따라서 fx는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라는 거고,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특이한 케이스를 사실 바로 찍어봤으면 좀 더 바로 쉽게 풀렸을 것 같고, b가 9고 a만 구하면 되겠죠? g4를 물어봤으니까. 자, 아까 안 쓴 조건, gx가 연속이라서 00을 대입하면 3f0이랑 a, f, 마, b가 같음을 알 수가 있고요. 3f0은 27이고요. 마이너스 b는 f9죠? f-9죠? 그래서 마이너스 9를 대입하면은 36이라서 a는 4분의 3입니다. 자, 뭐 a, b, c 다 나왔어요. 따라서 gx, x가 0보다 큰 쪽을 해보면 g4는 4 플러스 4분의 3 a죠? 곱하기 f x-b라서 4-9 따라서 f-5 계산해보면 4분의 19에다가 f-5는 4죠? 그래서 19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완전하게 좀 논리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면 바로 특이한 케이스, 딱 x 플러스 3을 영인수를 fx의 영인자를 2개 가질 때 상황을 생각해봤으면 좀 얼결에 이렇게 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선택 과목은 다음 강의 수강하면 될 것 같습니다.